자, 복사하신 폴더에 누가 이거 셋업을 디폴트를 이걸로 바꿔놨네. 백그라운드 누가 그레이로 라이트 세이브 에즈 디폴트. 오케이. 자, 드림 파일에 그 샤크 샤크 스타트 시작해 보시면요. 이건 또 뭐야? 자, 샤크 스플래시에 여기 샤크 스타트 그래서 이 파일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요. 상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어 그 모델링을 하나 구해서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키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밴드 2개랑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 가지고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예요. 뒤쪽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여분이 있고요. 자, 시뮬레이션의 디테일은요, 컬리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폭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볼륨 때도 이렇게 폭파가 다양하게 나려면 사실은 파편이나 이런 것들을 컬리전만 시켜줘도 굉장히 디테일들이 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워터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워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려면은 사실은 저 상어의 아가미의 떨림부터 지느러미의 디테일들 이런 게 다 완벽하게 훌륭하게 잡혀 있으면 시뮬레이션도 덩달아서 훌륭해져요.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해야 될 일은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하는 게 사실 FX 아티스트의 역할이기도 해요. 물론 잘 잡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 배 관련해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샷의 그러니까 FX가 훌륭하게 나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해라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은 애니메이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막 캐릭터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난 게 무슨 마그마 괴물 뭐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확 이러면은 여기에 막 불도 붙어 있고 막 이런 게 아무리 멋있어도 중요한 건 크리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요한 건 얘라 이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나오니까 상호의 애니메이션 바꿔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급적 훌륭하게 애니메이션을 잡아서 쓸 수 있다면 이제 제일 베스트인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간단하게 잡아놓은 이렇게 내가 솟구치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튀는 스플래시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의 퀄리티보다는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키가 잡혀 있는데요. 자, 시뮬레이션을 걸기 위해서 이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은지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프레임에 갖다 놓고 얘를 가지고 샤크를 선택하고요. 우리 오션 여기에 우리가 써봤던 이 플랫 탱크를 이용해서 물 탱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탱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이 샤크에 맞는 이런 물 탱크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상어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요. 이 물도 아래로 굉장히 깊숙하게 사이즈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떠올라야 되는데 위에는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어요. 자동으로 셋업이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어느 정도 멀리 갈 건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막 플레이를 하기에는 또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자, 요 샤크에 들어가서 얘를 뭐 이렇게 돼 있냐? 예, 들어가서 얘를 타임 시프트를 이용해서 타임 시프트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첫 프레임에는 여기 있고요. 키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타임 시프트 노드 해가지고. 그래서 1프레임에는 요 위치고, 자, 다시 하나 더 붙여서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는 한 요 정도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멀리 갔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가면 될까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머지해 보면은 얼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시뮬레이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바운드 이런 노드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박스 상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참고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으면은 요 영역에 맞게 사이즈를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니셜 로드에 가서요. 인테리어는 현재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얘도 잠깐 끄고 이니셜 로드에 가서 자, 지금은 이 상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키가 들어있는데 이 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사이즈는 네, 열로는 한 10 정도 이렇게 더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역시나 한 1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터를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아래만 수면만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게 채널 사이즈 Y 곱하기 0.5 빼기 1.5 정도만 해주죠. 그러면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수면이 들어갔고요. 이 높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한 10 정도로 높이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13 조금만 더 줄여주고 자, 얘가 이렇게 이 정도로 뛰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까지 뒤로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튀는데 자, 이 정도 느낌이면 약간 더 열을 뺄까요? 네,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요.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키워줘도 돼요. 네. 해상도를 낮게 낮추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해상도를 낮게 해주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해상도로 올렸을 때 모션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상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그냥 영역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요, 일단. 자, 답 네트워크에 가서 L, 세퍼레이션을 한 0.1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걸 보는 게 낫겠죠. 답 시뮬레이션.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상어가 멈춰 있죠. 자, 요거는 밖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이드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이 상어가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고요. 멈춰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상어는 현재 디폼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요 쉘프 탭으로 기본으로 만들어 보면 이 스태틱 오브젝트에 유즈 오브젝트 트랜스폼만 체크가 되어 있어서 디폼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즈 디포밍 지오메트리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비로소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좀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걸어놓고 봤더니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지느러미 이런 데가 영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요
앞 주둥아리는 주둥아리 좀 앞 입은 이렇게 컬리전이 되고 있는데 뒤쪽에 이런 데들이 조금 뭐 오류가 있어 보이죠. 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 플립 오브젝트의 바로 요 가이드의 요 컬리전이에요. 얘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될 때 들어온 컬리전 필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실제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샤크의 이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 꺼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느러미 나왔다 없어졌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데들이 정확하게 컬리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이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실제로 여기가 문제인지를 보려면 이제 얘도 꺼버리고 샤크의 컬리전의 요 RBD 솔버의 요 컬리전 지오메트리를 켜보면은 실제로 이 스태틱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진 이 볼륨 자체가 해상도가 별로 없어서 저게 플립에 들어갔을 때도 별로 정확하게 컬리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VDD로 바꿔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어로 다시 가서요. 자, VDB from polygon 노드를 이용해서 이 상어를 VD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도 사실 아까보다 나쁘진 않지만 우리 조금 더 해상도를 올려서 0.05까지 해볼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릴까요? 0.04, 02, 네, 이 정도면 이제 꽤 정확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륨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좀 올려서 널로드를 하나 달아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VDB 이렇게 마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 네트워크로 다시 와서요. 이 컬리전의 볼륨 쪽에 가서 컬리전의 볼륨 쪽에 가서요. 자, 이 아래 프록시 볼륨에다가 이렇게 VDB를 만든 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크의 VDB. 자, 그러면 여기 이제 VDB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모드에 Ray Intersect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볼륨으로 바꿔주면은 볼륨 샘플 바꿔주면 자, 그리고 첫 프레임으로 다시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어가 제대로 컬리전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플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될 거냐 그거는 얘를 봐야 확인이 돼요. 이 컬리전을.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보면은 아까보다는 정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금 본 것만큼 정확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파티클 세퍼레이션이 0.1밖에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다만 얘가 이제 해상도가 파이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볼륨도 더 정확해지겠죠. 이게 만약에 0.5다 그러면 당연히 볼륨도 이렇게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컬리전을 정확히 아까보다 비교적 정확히 잡아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는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 네, 여기는 아직도 좀 부정확하네요. 네,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것까지 다 정확하게 잡으려면 이제 여기가 또 올라가면 되겠죠. 물 해상도가 같이 더 올라가면 이제 해볼까요? 아까보다 이제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상어가 나올 때요. 컬리전이 되면서 물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보다 더 물이 확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이 물이 이 상어의 속도에 이렇게 잘 매칭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은 속도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해상도를 조금 0.1 정도 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 네,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물을 뚫고 나오는데 속도가 받아서 물이 더 이렇게 확 솟구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이 상어는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볼륨 샘플로 VDB를 가지고 쓰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벨로시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받았던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컬리전에 use volume velocity for collision. 그 다음에 솔버에도 볼륨 모션에 컬리전에 가보면은 요 벨로시티 타입이 포인트가 아니라 볼륨 타입이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까랑은 또 조금 다른 모션들이 보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이게 그럼 딱 정답이냐? 그럼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해상도 조금 올려볼까요? 자, 그래서 다시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지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정확한 V 값이에요. 상어에 부딪힌 애들이 V에 맞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속도를 갖고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느낌을 줄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몸에 좀 묻는 것도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전 수업까지는 사실 이 모드 자체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가끔 왜 이렇게 컬리전이 적용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저게 반드시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다시 포인트 모드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만질 거냐면요. 먼저 파티클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켜줄 거예요. 아이디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랍플렛을 켜줄 거예요. 얘들도 나중에 쉐이딩이나 2차 파티클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꽤나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랍플렛과 요 아이디 두 개는 확실히 켜줄 거고요. 자, 리시딩에 가서 요 오버샘플링 1.5로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메쉬를 만들기 위한 요 겉표면을 조금 더 샘플링을 많이 해줄 겁니다. 이런 거라 얘를 조금 더 올려줄 거고요. 2까지 올려주려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볼륨 모션에 가서 이 상어에 부딪히는 이 컬리전 되는 데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스플래시하게 이렇게 튀기게 하려고 이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이렇게 요 아래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네로우 밴드로 인한 시뮬레이션일 거고요. 위쪽에 이렇게 컬리전 되면서 이제 파티클들이 따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첫 번째로요. 지금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테스트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파이널이라 그러기에는 한참 모자라고요. 네, 해상도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될 거고요. 자, 스톱. 자, 지금 봤을 때 얘는 볼륨 사이즈는 100 정도니까 2배 이상 올라가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고요. 파티클은 보면은 100만 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250, 200, 200, 200, 250, 250, 300, 300, 300 이 정도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고 파이널은 파티클은 한 1000만에서 2000만 이 정도다. 파이널 사이즈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정도라 테스트 정도일 거고요. 자, 이거의 모션은 어떨까요? 이거 실제로 해상도 올려서 돌리면요.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런 점들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파이널로 돌리게 되면 와 이렇게 메꿔져서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커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테스트로 돌릴 때는 조금 얌전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보기에 파이널 사이즈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해 보이고요. 약간 요거보다 조금 줄여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 솔버에 요 볼륨 모션의 요 컬리전 벨로시티 스케일이 지금 1로 돼 있는데 얘를 한 0.6 정도로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시뮬레이션을 걸어보면 자,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덜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플립 해상도가 올라가면 꽤 과하게 느껴지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SC.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오면요. 이 오토 답 네트워크 여기 옵션들이 이것저것 있는데, 뭐, 스타트 프레임 이런 거는 뭐, 보셔서 예전에 다 봤어서 알 거고요. 자, 그 중에 같이 볼 게 캐시에 가보면은 요 캐시 메모리라는 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5000메가니까 기본으로 5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 5기가가 뭐냐면은 요 메모리에 올라가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 많이 올릴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얘가 5기가가 아니라 50메가입니다 이러면은 네, 거의 못 잡죠 지금. 네, 조금 더 이거 너무 적은가요? 500메가 이렇게 해보면은 자 다시 리셋 시뮬레이션. 네, 그러면 이거 이래도 안 되네요. 자, 좀 더 올려야 돼. 1000메가. 자, 리셋 시뮬레이션. 안 보고 있군요. 잠시만요. 자, 이게 100메가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플레이 해보면은 100메가 되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2프레임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네. 100메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메가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오겠죠. 200메가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겠죠. 네. 500메가 그러면 네, 조금 더 늘어났죠. 자, 이거를 지금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캐시를 구할 때도 저 메모리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지오 캐시를 구할 때 저기가 5000으로 돼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서 여기에다가 5기가 정도를 쓰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메모리가 충분하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메모리가 간당간당할 때 굳이 저기를 5기가씩 잡아갖고 저기다가 메모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을 때는 저 값을 좀 줄여서 시뮬레이션들을 걸고 그랬고요. 근데 저 값이 너무 적어서 한 프레임보다도 작아지면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걸려요. 모션이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사양들이 좀 열악하면 좀 줄여야 될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에서 저걸 줄여서 시뮬레이션 하진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 메모리 16기가 뭐 8기가짜리 컴퓨터들이 있고 이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충분하고 굉장히 많고 이럴 때는 이거 더 이렇게 15기가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또 더.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런 옵션이 같이 탑재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최종이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요거의 절반 0.025까지 이렇게 낮춰서 요걸 가지고 자, 요 import flattank 여기서 플립 캐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미리 구워온 요 플립 캐시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캐시를 구웠다고 치고요. load from disk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걸린 캐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025 상태로 캐시를 구운 거고요. 아까 0.05에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또 부피감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운 캐시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은 자, 서피스 필드가 200, 200, 2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티클 개수는 일십, 백천만, 십만, 300만 개 정도 되네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파이널 작업을 한다, 컴퓨터가 괜찮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플립이 그렇게 막 엄청 높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이렇게 플립 캐시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2차 시뮬레이션을 오늘 같이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드 프롬 디스크 이 상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상태를 본 다음에 자, 요거를 선택하고 이제 오션의 요 화이트워터 쉘프 탭을 눌러서 이렇게 2차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프레임으로 갖다 놓고 자, 요거 선택하고 엔터. 자, 다시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요거 엔터. 뭐야? No fluid object. 네, 요거를 보도록 하죠. 화이트워터 선택하고요. 네, 엔터. 인 다시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만들어졌네요. 네. 자, 그래서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서 보면요. 자, 먼저 소스 노드에 가보면은 우리 아까 만들어진 요 우리 요
로드 프롬 디스크 여기에 압축해서 연결되어 있는 요 컴프레스 된 요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밋밋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이미팅이 되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움직여 놓은 요 상태에서 자, 화이트워터 소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워터 소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요 정도 볼륨으로 이미팅 되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상태로 우리가 파티클이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소스 파티클 이렇게 체크해서 보면은 대충 요 정도 파티클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플립 시뮬레이션을 이게 아마 0.025로 플립을 돌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워터도 0.025 정도면은 이제 정직한 사이즈고요. 한짠 0.01호나 01까지 올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무거울 수 없으니까 적당히 좀 줄여서 0.05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0.0. 그리고 이미션을 한 4 정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낮춰주면 훨씬 많아지겠죠. 0.01까지 내리면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0.02 정도 하는 게 제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드 클릭 눌러보면은 30만 개 정도 이미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수치면은 뭐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에미션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 0, 속도가 2에서 4, 뭐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개별로 한번 각각 어느 정도씩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처 꺼버리고요. 엑셀레이션 꺼버리고 보텍스 다 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자, 커버처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요런 느낌으로 에미션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 이번에 엑셀레이션을 보면 엑셀레이션 해가지고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볼티시티로는 이 정도 느낌으로 에미션이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자,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네, 요거 지금 2배 이렇게 놔두고 자, 18프레임 정도 한번 옮겨 볼게요. 18프레임. 자, 그리고 나서 볼티시티 말고 커버처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런 데들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런 데. 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걸고 나면은 막 파티클들이 이곳저곳에서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을 봐도 이런 데들, 막 이런 뜬금없는 곳에서 막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볼티시티도 이런 거는 좀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그나마 볼티시티 쪽이 그래도 좀 안전한 느낌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생각해도 상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는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엑셀레이션이나 커버처보다는 볼티시티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워터를 만들 때는 이 두 개는 안 쓰고요. 그냥 요거 하나로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자, 지금 20에서 40, 뭐 요거는 이게 만약에 영역이 더 커지면 이렇게 늘어나게 될 텐데 너무 많은 곳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부분 이렇게 쉐입이 잡히는 게 오히려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이 30만 개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에서 5 이러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45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20에서 40 이렇게 뭐 혹은 뭐 10에서 20, 뭐 10에서 20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영역을 잡아 놓고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미팅을 늘려서 맞춰주는 게 더 적절한 이런 쉐입이 잡힐 때가 있어요. 오션도 마찬가지죠. 오션 폼 할 때도 그냥 전부 다 뿌옇게 이렇게 많아지는 것보다 피크들이 있어서 이런 쉐입들이 잡히고 그 안에서 양이 많아지는 게 예쁜 스플래시가 나오는 거나 뭐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볼티시티는 그냥 20에서 40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요 위쪽은 조금 줄여주고요. 조금만 늘릴까요? 15에서 30.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 이렇게 0.02에서 2 정도 해서 한 14만 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얼추 뭐 이런 느낌이면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소스가 정해지면요. 이 소스도 물론 그냥 바로 시뮬레이션 해도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서 상관없지만 캐시해서 한번 구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화이트워터 소스를 넣고 load from disk 이렇게 해보면 이제 미리 이렇게 구워 놓은 캐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할 때 좀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좀 되게 낮게 잡았어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잡은 것보다 좀 양이 적죠. 아까 저희가 잡았을 때 14만 개 뭐 이러면 지금 보면 5만 개밖에 안 되죠. 좀 가볍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맞춰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걸어볼 건데요. 자,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이쪽에 가서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걸어볼 건데 일단은 요 솔버에 가서 화이트워터 스케일 지금 0.008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요. 한 0.05 정도 확 올려주고요. 자, 대신 에미션 어마운트를 한 4배 정도, 이렇게 4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이렇게 화이트워터가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자, 소스 자체가 이미 플립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 스플래시가 막 많이 이상하고 이러진 않죠. 예. 그런데 지금 분명히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컬리전이 없죠. 그 상호 컬리전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컬리전을 넣어줘야 주는 게 사실상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자, 플립에 들어있던 요 컬리전 똑같이 화이트워터에도 이렇게 같이 복사해서 적용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야 이제 이 파티클들도 이미팅된 이후에 상호에 부딪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더 정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화이트워터 솔버에 가서요. 옵션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잡아줄 건데요. 자, 우선은 어드 스테이트 어트리뷰트 이거 꼭 체크해서 우리가 폼, 버블, 스프레이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가져와 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에미션에 뭐 여기보다는 폼에 가서 자, 리펄런츠 굳이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요. 에로션
에로션이 뭐냐면 포말이 이렇게 많이 남게 있게 라이프를 추가해 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포말 위주가 아니라 어차피 스프레이 위주일 거라 꺼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굳이 버블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요 어드헤션 얘는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덴시티 컨트롤을 가지고 좀 클럼핑을 잡아줄 건데요. 자, 스프레이 위주로 좀 잡아줄 거라 뎁스 레인지는 0에서 1 정도로 이렇게 구간을 조금 바꿔주고요. 자, 일단 스터프니스는 10 정도로 이렇게 세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어드밴스에 가서 요 네이버푸드 요 영역 요 이웃 개수도 20이 아니라 50에서 100 정도로 조금 더 늘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 조금 해보면요. 자, 해상도가 너무 좀 낮아서 보일 것도 안 보이니까 조금 해상도를 올려볼게요. 자, 해상도가 지금 여기 0.05 돼 있는데 0.02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15프레임까지만 플립북을 한번 걸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워터 솔버에 가서 폼에 클럼핑을 끄고 Enable Density Control 끄고 다시 한번 15프레임까지 플립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막 티가 나진 않지만 뭐 요런데 요렇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뭉쳐지는 효과인 것 같네요. 해상도를 조금 더 올리면 더 티가 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까지 막 보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자, 얘를 많이 주면 지금 스터프니스 100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더 심하게 보이겠죠.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프니스에서 의해서 나오는 효과들인 거고요. 네, 요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요. 자, 이번에는 이게 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텐션 레디어스 0.1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확 올려 볼게요. 얘를 한 1에 이 스트렝스도 0.1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올려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좀 뻗었네요. 네, 너무 커서. 자, 스톱. 네, 얘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요 constraint stiffness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그래도 뭐 지금 좀 정상적이지 않네요. 자, 이 텐실 레디어스랑 이 텐실 스트렝스 얘네들은 입자 간의 반발력이에요. 그래서 뭉쳐있는 애들도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밀어내는 그 힘을 설정해 주는 건데, 지금 이게 값이 너무 커져서, 예, 얘만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0.01. 자, 저게 또 높아지면은 얘들이 뭉치다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막 이렇게 격자가 생길 때도 있고, 어찌됐건 좀, 뭐라 그러죠? 예. 저게 너무 없으면 또 저거대로 문제가 있지만,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이상한 모션들이 보일 때들이 있어요. 특히 폼 같은 데서 이렇게 그리드 같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착착착착 찍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져서 이제 그런 것 이제 미리 막 값을 조절한다기보다도 시뮬레이션 걸어놨을 때 뭔가 어디서 터진다, 막 이렇게 확 흩어진다, 혹은 뭐가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다, 스플래시들이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거의 대부분 이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값들을 좀 조절해 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자,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워터 옵션들 조금 알아봤고요. 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랭글을 가지고 조금 저 안쪽을 조금 다루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아직 잠깐만. 민지 들어왔고 대교 잠깐만 누가 한 명 빠진 것 같은데 저기 아직 다 온 건가? 아닌데. 다 왔구나.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그냥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시뮬레이션 셋업을 해본 거고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다 정리가 돼요. 네. 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할 때 요 화이트워터 솔버가 후디니 이게 18.0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7.5 버전인가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온 솔버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아니죠. 어찌됐건 이제 새로 들어온 솔버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디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좀 그 마스터 클래스로 이렇게 튜토리얼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기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이론과 함께 이렇게 좀 길게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 클럼핑을 가지고 미스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미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솔버를 하나 새로 돌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플래시랑 미스트를 섞어서 시뮬레이션 할 게 아니라 스플래시대로 시뮬레이션 하고 미스트는 미스트대로 따로 시뮬레이션해서 추가해 주는 게 훨씬 용이하고 유리한데 이제 다만 지금 오늘 같이 좀 해볼 거는 얘가 화이트워터라는 것도 결국 파티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팝에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막 쓰이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요. 자, 화이트워터 서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variable stuffness라고 체크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help를 한번 보면은, 자, 한번 help를 볼게요. help가 어디 나오냐? 네, 이쪽으로 나오네요. 자, 화이트워터 서버. 자, 여기에 이제 헬프 쪽을 쭉 보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 클럼핑 우리 방금 봤던 이렇게 뭉치는 효과들 이 클럼핑 설명에 Enable Variable Enforcement of Density Constraint to Different Liquid Depths 리퀴드 뎁스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스터프니스입니다. 이런 설명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솔버는 PBF 스터프니스라는 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이 베리어블 스터프니스가 디서블 됐을 때 요 PBF 스터프니스 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뭉치는 효과들을 단순히 30, 50, 100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사이드 이펙트 거기서 소개한 그 튜토리얼에서는 저 값을 가지고 이 파티클의 일부는 많이 뭉치고 일부는 아예 안 뭉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안 뭉치는 애들은 미스트로 뭉치는 애들은 스프레이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셋업을 뭐 소개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같이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PBF 스터프니스라는 요 어트리뷰트를 쓰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나 이제 들어가고.
자, 화이트워터 오브젝트. 여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오브젝트니까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자, 가이드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화이트워터 솔버에 가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어디 있냐. 폼, 에미션, 음, 아, 자, 여기가 아니라, 음, 자, 자, 한 프레임만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네. 자, 여기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자, 여기 보면은, 포인터 어트리뷰트, 그래서 age, 그 다음에 버블, 뎁스, 폼, 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밑에 보면은 포인트 그룹이 있어요. 포인트 그룹, 그래서 컨트롤 덴시티, 컨트롤 캔디데이트, 그리고 저스트 본이라는 그룹이 잡혀 있는 게 보이죠. 저스트 본에 7279개가 이런 그룹으로 잡혀 있어요. 자, 저스트 본은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요. 팝 소스 노드에 가보면은 여기에 벌스에 보면은 여기 just 본 그룹이라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룹명을 써주면은 뭐가 그룹이 잡히냐면은 얘가 just 본, 막 태어날 때 이미팅이 되는 순간의 애들이 그룹핑이 되는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이게 화이트워터 솔버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막 이미팅된 애들만 전부 따로 뭘 해주지 않아도 저스트본이라는 그룹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그룹을 이용해서 얘들을 좀 그룹핑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화이트워터도 결국은 파티클이기 때문에 팝 노드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요. 팝 그룹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팝 그룹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 포스트 솔버에다가 일단은 그냥 여기 놔둘게요. 팝 그룹 노드 하나 만들어서 여기 보면 엑스트라 소스, 추가된 소스들을 어디 달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티클 포스, 파티클의 속도. 여기 보면 포스트 솔브, 솔브 이후에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엑스트라 소스 요 두 번째 인풋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팝 그룹에다는 뭘 할 거냐면요. 소스 그룹 이렇게 선택해서 just born.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룹 이름은 스프레이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러면 just born 지금 막 태어난 애들 중에 스프레이라는 그룹으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요. 전부 그룹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중에 약 랜덤으로 인업을 해서 25% 정도는 이렇게 스프레이 그룹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스트본은 막 나온 애들만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프레임 되면 없어지겠죠. 근데 이 스프레이는 태어날 때 25% 정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프리저브 그룹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스트본 지금 막 태어난 애들 중에 25%를 스프레이라는 그룹에 만들어서 걔들은 영원히 스프레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워터 막 이미팅하고 있는 거에 25%를 스프레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짝 한번 보면요. 스톱.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스프레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게 보이죠. 저스트본보다 좀 개수가 32,000개 적죠. 25%만 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팝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애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스트 본은 맞는데 저스트 본 중에서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 저스트 본 중에서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
요런 애들만 따로 모아서 미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얘도 프리저브 그룹.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은 미스트 0개 뭐가 빠졌나 보죠. 저스트 본 소스, 저스트 본 스프레이, 저스트 본 스프레이. 여기 이너블이 빠졌네요. 이너블 전체.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스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좀 이거를 가시화해서 보기 위해서 팝 랭글 하나를 달아주고요. 밑에다가 그룹 스프레이만, 스프레이. 얘만 CD는 0,1,0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 그룹 리스트 얘는 110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색깔을 입혀주면 이제 플레이에서 색이 제대로 들어오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노란색과 녹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이 중에 녹색이 바로 스프레이 파티클일 거고요. 미스트가 이제 미스트 파티클이 되겠죠. 현재는 색깔만 다르지 똑같아요. 네, 그룹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핵심은 사실 뭐 대단한 뭐 이런 거보다도 화이트 터도 우리 폭죽놀이하고 이럴 때처럼 그룹핑 할 수 있구나. 팝그룹 이용해서 네, 저스트본 이런 걸로 뭐 잡아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뭘 할 거냐면요. 나오는 애들 중에 미스트들은 조금 영역이 넓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 속도를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 나오는 순간에 미스트들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확 퍼져서 나올 수 있게 벨로시티를 조금 조절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팝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자,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되니까 자, 나오는 순간에 저스트 본 나오는 순간 그룹 중에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 미스트만이겠죠. 이러니까 그냥 미스트 이렇게 해주면은 계속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빨라질 테니까 나오는 순간에만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자, 벨로시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곱하기는 이렇게 해서 뭐 조금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fit01 자, 랜덤 값 id를 이용한 랜덤 값으로 더하기 적당히 자, 한 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멀리 나가게 이렇게 벨로시티를 늘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머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애들은 녹색보다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경향을 보이겠죠. 네,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나가겠죠. 녹색보다. 그래서 스프레이보다는 미스트가 좀 멀리 퍼져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네, 주도록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헬프에서 봤던 것처럼 PBF 스터프니스라는 네, 요 PBF 스터프니스라는 요 파라미터를 두 개를 조금 다르게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너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아까 컬러에 이렇게 레드 그린 넣은 여기다가
그대로 스프레이는 PBF 스터프니스.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놨죠. 카피, 컨트롤 C. 자꾸 이걸 거꾸로 누르네요. 네. 자, PBS 스터프니스를 스프레이는 1로 주고요. 1. 그대로 쓸 겁니다. 얘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스트는 대신에 PBF 스터프니스를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자, 아까 요 화이트워터 솔버에서 요 폼의 요 컨스트레인 얘를 100까지 이렇게 올려서 큼지막하게 잡아주고요. 자, 정말로 뭉치는 효과가 두 개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 녹색들은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뭉쳐 있는 게 보이는 반면에 이제 노란색들은 완전히 흩어져 있고 있는 게 보이겠죠. 양이 조금 더 늘어나면 아마 조금 더 관찰이 잘 될 거예요. 지금 녹색 자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조금만 올려볼까요? 1호까지. 그리고 복사의 사이즈는 좀 너무 큰 것 같고 한 0.1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극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이런 차이들로 두 개의 좀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 이제 미스트들은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스프레이보다 더 이렇게 막 흩날릴 수 있게 윈드 포스를 좀 주려고 그래요. 미스트들은 좀 흩날리고 대신에 스프레이들은 좀 덜 흩날려서 그 차이를 또 조금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팝포스를 줄 거고요. 자, 팝포스, 네, 팝포스를 주는데 미스트에다만 그룹 미스트 X축으로 한 마이너스 15 정도 네, 상어 이렇게 띄고 있으면은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포스를 주려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스도 네, 그대로 줄 게 아니라 백스 적용해서 자, 포스죠, 요거. 네, 포스 곱하기는 fit. 자, 힘을 적용해 줄 건데요.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자, 에이지에 따라서 정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영향을 더 받겠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조금 덜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흩어지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에이지가 0에서 1이 될 때 0에서 1, 0에서 최대 이렇게 파라미터로 빼주고요. 맥스가 될 때까지 0에서 1만큼 포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파라미터 이렇게 빼서 한 값은 어느 정도 해줄까요? 일단 1 정도 해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 포스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자, 그냥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플레이.
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원래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니까 티가만 조금 더 봐야 되겠네. 좀 더 플레이 해보면 녹색 저 스프레이로 우리가 그룹핑해 놓은 녹색 파티클보다 노란색 파티클이 이렇게 조금 더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를 얼추 볼 수 있겠죠. 정면에서 볼까요? 네. 네. 일로 지금 봐도 딱 봐도 이쪽으로 방향성들이 보이죠. 흩날리고 있는 것들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 파티클들은 이제 이렇게 좀 뭉쳐 있고요. 바람의 영향 받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만 줄 게 아니라 후반에 너무 빨라지지 않게 드래그도 조금 넣어서 팝 드래그 역시나 그룹은 미스트만 그 다음에 유즈 백스 그래서 요 에어 레시스트는 아까하고 똑같이 하죠. 이렇게 하고 맥스 1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조금 더 먹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얼추 두 개의 모션이 이제 처음보다는 거의 눈에 띄게 구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때 안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얘들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안 했었죠? 데스 찬스 이런 얘기 안 했죠? 자, 이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라이프랑 에이지 관계가 저도 이제 기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얘기를 이 기수에서 했는지 전 기수에서 했는지 막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냥 다시 들으세요. 혹시 했으면 자 에이지가 올라가서 라이프에 도달하면 원래 파티클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워터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양이 한 1000만 단위는 돼야 이렇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0만 단위는 돼야 좀 뭘 해볼 수 있는 양인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이 화이트워터를 라이프를 줄 때 라이프를 2초를 줄 겁니다. 그러면 2초 후에 1000만 개가 동시에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랜덤 값을 준단 말이에요. 랜덤 값을. 그래서 한 1초에서 3초 사이에 얘들이 줄어들게 혹은 뭐 1초에서 4초 사이에 얘들이 죽게 뭐 이런 식으로 랜덤 값을 준단 말이에요. 라이프에다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에서 4초라 그러면은 프레임으로는 24프레임이니까 한 100 프레임 정도 되나요? 그렇죠? 100프레임 간격에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 되겠죠. 그런데 파티클이 1000만 개다 그러면은 100프레임으로 나누면 한 프레임에 몇 개씩 없어지나요? 10만 개 정도씩은 없어져야 100프레임에 걸쳐서 다 사라질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마지막 한 프레임에서는 10만 개가 동시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균등하게 이렇게 죽이더라도 결국 끝에 가면은 한 번에 10만 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있던 파티클이 동시에 뿅 하고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겠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파티클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네. 한 1000개 뭐 이러면은 사실 마지막에 뭐 한두 개만 없어지니까 티가 안 나는데 파티클 1000만 개 이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화이트워터 요 솔버에서는 에이지랑 라이프로 킬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방식으로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데스 찬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데스 찬스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드밴스에 가보면 여기 딜리트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삭제합니다. 여기 pbf 스터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쓰기는 쓰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데스 찬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한번 이렇게 지우지 않고 직접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플레이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실제로 이 파티클이 지오메트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age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데스 찬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이 값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값이 8, 1, 여기 4승 이제 바뀌겠죠. 2, 네, 3, 4 이렇게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저 라이프가 에이지가 라이프에 도달하면은 얘가 죽는 게 아니라 에이지가 라이프에 도달해서 점점 나이가 더 올라가면은 저 데스 찬스가 계속 올라가요. 찬스가 저 값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보면은 요 값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에이지가 라이프에 도달하면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죽을 확률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파티클은 자기가 수명이 뭐 1초였으면은 4초까지도 살아요. 안 죽고.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지가 점점 올라갈수록 죽을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확률이 100%는 아니라서 점점 막 어떤 애들은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자기 수명을 극복하고요. 네, 그래서 파티클이 한 번에 10만 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9만 개, 뭐, 또 10,000개, 1,000개, 100개, 10개, 2개, 하나는 아직도 살았어. 그럼 마지막에 네,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게 그렇게 솔버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뿅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워터 솔버에서는 에이지가 라이프보다 큰 애들이 막 살아있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화이트워터 솔버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해볼 거냐면은 미스트들은 스프레이보다 꼭 똑같이 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스트는 스프레이보다 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아무래도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니까요. 흩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팜 랭글에다는 자, 미스트는 데스 찬스가 3배입니다. 이렇게. 자기 찬스 계산하면 그거에 곱하기 3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트는 아무래도 스프레이보다 좀 빨리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넣어줘서 시뮬레이션한 캐시를 구워볼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도대체 이 구멍 3개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걸까요? 네, 왜 데스 찬스는 마지막에 넣고 포스는 3번째 넣고 뭐 그룹은 2번째 넣고 뭐 그거는 사실 정확한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맞는 위치에다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살짝 이렇게 열어서 조금 살펴보면요. 1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있고 2번 인풋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 보면은
뭐 시드를 계산하고요. 레퍼런츠를 계산하고 뭐 레스트 계산하고 에이지 계산하고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룹핑할 거 그룹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들이 보면 뭐 뎁스 뭐 이런 것들 계산하고 포스들 이런 거 힘들 계산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포스 추가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계산하는 것들이 또 이런 스테이트랑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바로 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뎁스 찬스를 넣어서 3배 더 빨리 킬하게 이쪽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어디라기보다도 자기가 어느 곳에다가 대충 여기가 얼추 그거를 그런 느낌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요거고요. 엑스트라 소스들은 여기다 넣으면은 얼추 계산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포스는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 먼저 포스 계산하고 추가로 계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살짝 붙여놓은 거고요. 근데 다만 자세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어디다 계산을 하면 좋을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캐시를 구워보면 자, 요 임포트 화이트워터 여기에 WW 화이트워터 여기 이제 미리 캐시를 제가 구워놓은 거고요. 로드 프롬 디스크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완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시가 구워진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렌더링을 할지 이제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화이트워터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파티클은 분명히 파티클인데 실제로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치는 파티클들을 보면은 굉장히 볼륨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파시티들이 생기고요. 그림자들이 소프트하게 떨어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볼륨과 파티클의 중간 어디쯤 뭐 이런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볼륨같이 보이긴 하는데 스펙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티클의 좀 특히 화이트워터의 좀 특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렌더링을 일반적인 파티클로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꼭 모래알갱이처럼 보여요. 영화들 한번 보세요. 모래알갱이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펙, 디퓨즈 이런 것들이 파티클 개별로 다 끊어지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야 될 건데 그렇다고 볼륨으로 렌더하면 이번엔 또 연기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어디께가 좀 필요하고요.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7.5 새로운 요 화이트워터 솔버로 바뀌면서 그 이전까지는 파티클 렌더링을 했었는데 볼륨 렌더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워터를 최종적으로 방금 캐시 구면 파티클이었죠. 이렇게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볼륨으로 바꿔서 렌더링하게 조절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볼륨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렇게 볼륨으로 바뀌게 돼요. 자, 참고로 지금 화이트워터 같은 경우는 제가 1, 10, 100, 1000만, 10만, 140만 개죠. 10배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요. 실제로는 플립 자체도 조금 해상도가 올라가는 게 좋긴 하지만 화이트워터 자체를 조금 더 풍성하게 뽑았어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뽑아 놓은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어떻게 비벼볼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20프레임 정도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한번 자,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상어부터 일단 쉐이딩을 적당히만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쪽에다가 이제 자 렌더 노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죠. 렌더 노드? 그냥 바로 할게요, 이번에. 자, 메터리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쉘프 탭으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쉐이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 자, 여기다가 프린서플 쉐이더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프린서플 쉐이더. 그냥 프린서플 쉐이더 하나 만들어서 상어를 색상을 좀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자, 스펙, 리플렉 반사는 없애버리고 색깔을 그냥 좀 보라색으로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그냥 너무 하얀색이면 화이트워터 자체가 잘 묻혀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요 화이트워터를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 정도로 그냥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자, 익스포셔 1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적당히 그냥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맵에다가 자, 드렸던 그 경로에 소스 이미지에 요 HDR 스카이 이렇게 넣어서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랜드캠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노드에 가서 자, 만트라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일단은 상어만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렌더 뷰에 만트라 네. 자, 이제 제일 먼저가 아니라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렌더할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플립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그 플립 파티클을 메쉬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그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자, 요 플랫 탱크 플루이드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우리 아까 돌렸던 요 플립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압축을 해 놓고요. 얘를 가지고 화이트워터를 돌렸었는데 자, 요 렌더 보라색 탭에 가 있는 요쪽을 가 보니까 파티클 플루이드 서페이스라는 노드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눌러 보면 이 파티클을 가지고 이렇게 서페이스로 바꿔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여기 컴퓨팅 플루이드 덴시티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티클을 가지고 이렇게 서페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플립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메쉬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 이 노드에도 보면은 옵션들이 꽤 있어서 필터링, 뭐 요 영역, 근데 이미 플립을 돌릴 때 어느 정도 링크들이 걸려서 들어오고요. 여기도 보면 파티클 세퍼레이션 이미 이렇게 걸려서 링크가 돼서 들어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이렇게 뭐 좀 해볼 건덕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메쉬 자체가 되게 둥글둥글하죠. 물 같지가 않고 무슨 지렁이 마냥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 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 바로 하나는 요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요 딜레이트 2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이 동글동글하던 끝을 조금 날카롭게 깎아줘요. 네. 원리는 여기 보면 딜레이트 2,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로드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약간 이렇게 깎아놓고 그 다음에 겹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조금 원상복귀. 그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도 보면은 이런 둥글둥글한 것들이 조금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라플렛 스케일이에요. 이 드라플렛 스케일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있는 것, 따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레디우스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저거를 우리가 플립 시뮬레이션 할 때 드랍플렛 어트리뷰트를 체크해 놨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조금 더 줄여주면 드랍플렛 스케일을 얘를 한 0.75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줄여주면 아까보다 조금 더 덜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으로 자, 네, 조금 더 날카롭게 없어졌죠. 이제 많이 떨어진 건데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플루이드까지 쉐이더는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베이징 리퀴드라는 쉐이더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플립할 때. 자, 아웃로드에서 얘도 같이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요. 얘도 이렇게 해서 매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리퀴드가 같이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에 가보면요. 아까 요 베이징 리퀴드 여기에 가보면은 디퓨즈 요런 디퓨즈 0.1 뭐 서브 여기 보면 베이스 컬러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쉐이더에 기본적으로 볼티시티를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플립 파티클 그 시뮬레이션 할 때 볼티시티 어트리뷰트 체크해 놨으면 저 옵션도 같이 적용이 돼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은 약간 색상이 좀 다르게 디퓨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굴절 뭐 다 들어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요, 이 상어는 바다에 있는 상어 같지가 않고 수영장에서 뛰어들어온 상어 같아요. 안쪽에 색상이 너무 밝죠? 원래 약간 좀 그런 녹색 이런 푸른기가 있어야 될 텐데 바닷물이라면.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플랫 탱크 인테리어예요. 자, 요거를 잠깐 꺼주고요. 인테리어 노드를 들어가 보면은 자, 보이는 건 널인데 렌더링은 요걸로 한다고 돼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까 요 렌더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똑같은 지오메트리를 왜 두 번 렌더 거냐면은 얘는 메쉬로 렌더 거는 게 아니라 볼륨으로 렌더를 걸 거예요. 자, 쉐이더를 보면은 무슨 쉐이더로 돼 있냐면은 요 유니폼 볼륨이라는 바로 요 쉐이더로 들어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렌더 걸어보면요. 뭔지라도 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자, 그냥 이렇게 볼륨이에요. 이 볼륨이 물 안쪽에 들어있어서 그 물에 이런 짙은 색깔, 우리 파도 사진 볼 때 그 파도 안쪽에 녹색 보였었죠? 그 색상을 같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걸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랑 상어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세 개를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제 저 물 속에 볼륨이 같이 비치면서 색상이 약간 보라색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녹색이 많이 보이진 않죠. 쉐이더에 가서 요 유니폼 볼륨 요 쉐이더에 클라우드 덴시티 0.3 돼 있는데 5까지 올려볼게요.
덴시티를 확 올려주면 이제 색상이 훨씬 짙어져서 이렇게 렌더링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미지들이요. 사실 이제 렌더 타임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끝내려고 미리 스샷 찍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렌더링 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쉬는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화이트 워터 파티클들을 이제 확 얹어줄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워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스톱 해놓고요. 화이트 워터 임포트. 자, 여기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뽑은 이 화이트 워터가 노란색과 녹색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set density 이렇게 해주니까 얘들이 어떻게 됐나요? 색상이 조금 죽었죠. 미들 클릭이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로드가 아니라 랭글 로드고요. 뭔가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을 살짝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분석을 해보면 자, 채널 램프를 이용해라. 램프에 뭘 이용했냐면은 에이지를 fit을 이용해서 이렇게 fade in time 어디 있어요? 0.5죠. 예. 0에서부터 나이가 0.5가 될 때까지 램프에 0에서 1까지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램프에 에이지가 0일 때부터 0.5일 때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덴시티가 태어났을 땐 0이었는데 0.5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클이 딱 생겼을 때 물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싹 이렇게 나타나게 램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다 뭘 곱했는데 이번엔 뎁스에 따라서 또 곱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뎁스 어트리뷰트에서 바로 이 폼 로케이션 0이죠. 요거 기준으로 빼서 요거에 XY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써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마이너스 0.5에서 0.5 요 뎁스 구간 동안 점점 진해졌다가 너무 멀어지면 다시 연해져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덴시티가 없어지게 그렇게 램프로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폼일 때 제일 진하고 물에서 점점 떨어지면 또 점점 연해지고 너무 깊어져도 점점 연해지고 뭐 이렇게 농도 조절을 조금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조절된 농도는 덴시티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갔고요. 이거를 우리가 파티클 상태에서도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알파에 넣어놓은 거예요. 알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파티클에서도 멀리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이렇게 흐려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 덴시티를 요 레스터라이즈 볼륨 레스터라이저 이거 우리 파이로 할 때 늘상 나오던 노드였죠. 이걸로 이렇게 볼륨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더 작업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요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뭔지. 자, 여기까지는 덴시티 볼륨이 만들어졌는데요. 요 두 개를 하고 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자, 그레디언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레디언트 볼륨이 어떤 건지? 우리 VDB 수업하고 고드름 만들 때 잠깐 배웠던 건데 어떤 볼륨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농도차 그리고 그 농도차라는 건 결국 그 볼륨의 노말을 말한다 그랬었죠. 그 표면을 향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요 스플래시 요 볼륨의 노말 방향을 말을 하게 돼요. 노말 방향.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화이트 워터를 볼륨으로 렌더할 때 얘 연기처럼 보여요.
파티클로 렌더 하니까 모래알갱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섞어야 되는데요. 볼륨이라는 거는 특성이 뭐냐면요. 오파시티가 있어서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림자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떨어지고요. 다만 스플래시하고 차이점은 볼륨은 스펙이 없어요. 스페큘러라는 게 없어요. 볼륨. 우리 볼륨 스펙이 있었나요? 볼륨 렌더 할 때 그런 거 없었죠. 스페큘러가 없어요. 근데 파티클은 스페큘러가 있어요. 그래서 후디니에서 이 화이트워터는 어떻게 렌더하고 있냐면은 볼륨 렌더처럼 오파시티를 계산하되 색상은 스페큘러가 나오게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쉐이더를 한번 보면요. 화이트워터 쉐이더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복잡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볼륨 쉐이더 코어. 그래서 볼륨을 계산하게 돼 있는 쉐이더고요. 이 볼륨으로 뭘 계산하고 있냐면 OF, 오파시티를 볼륨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파시티의 볼륨을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덴시티 어디 갔냐? 요 덴시티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있죠. 요 덴시티. 덴시티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덴시티는 그렇다 치고 색상은 뭘로 구하냐? 그러면 여기 PBR 넌 메탈릭 이래서 서페이스처럼 계산을 하게 돼요. 서페이스 계산하듯이 스펙을 구해서 볼륨이랑 합치는 건데 스페큘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말이 필요해요. 물체에 노말이 있어야 그 노말 방향에 맞춰서 디퓨즈를 구하고 스펙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 노말 방향에 바로 요 그레디언트 필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필드를 계산해서 노말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든 요 볼륨이 그레디언트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화이트워터 파티클을 볼륨으로 만들고 그 볼륨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걸 노말로 이용해서 쉐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 원리는 이렇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자, 쉐이더는 이미 여기 들어 있고요. 다운로드에 가서 이제 얘까지 이렇게 넣어서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티도 안 나요, 정말로. 예. 자, 왜 티가 안 나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너무 작아요. 예. 100만 개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파티클일 때 100만 개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볼륨으로 바꿔서 하니까 좀 농도를 강제로 끌어올려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 너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농도를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렌더할 게 아니라 화이트워터에 여기 셋 덴시티 여기 가서 덴시티를 10배 정도 올려볼게요. 덴시티 곱하기 10. 자, 그러면 자, 아까 1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게 빠졌네요. 자, 저 빨간색이 어디서 온 거야? 덴시티가 1이 아니라 10배 정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커버리지 스케일도 2배 정도 올려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P 스케일도 1.25 돼 있는데 1.5까지 올려서 자기가 어찌됐건 최대한 두껍게 그래서 더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에도 가서 쉐이더 이 화이트워터 쉐이더 여기에 가서 덴시티 스케일 10배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엄청 많이 늘었겠죠.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뭔가 풍성하게 이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얼추 네, 이런 느낌으로 렌더링이 될 거예요. 자, 뭐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화이트 워터를 많이 뽑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그렇게 해놓진 않았으니까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볼 건데요. 뭐가 제일 어색하냐면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점점점 막 이런 게막 복셀 하나씩 점으로 찍혀갖고 저런 것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것들을 조절할 여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얘들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미스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는 놔두고 미스트만 농도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자, 그래서 요거를 고지급대로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 셋 덴시티에서 요 덴시티를 10배 해주지 말고 요 그냥 놔두고 대신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더 달아서 그룹 중에 자 이렇게 볼까요? 네. 그룹 중에 우리 여기 포인트 그룹에 그룹이 없나요? 네. 여기 있죠. 미스트 그룹 중에 미스트만 요거를 덴시티를 미스트가 아니라 스프레이만 네, 스프레이만 덴시티를 10배 해줍시다. 네. 덴시티 곱하기는 10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막 삐져나간 애들은 덴시티가 10배가 안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 조금 센 것들은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여기에 벨로시티 블러로 이렇게 블러를 켜서 볼륨 자체에다가 벨로시티 블러를 좀 줄 수도 있어요. 파티클은 우리가 벨로시티 블러 체크해서 이렇게 모션 블러 줄 수 있지만 볼륨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스터라이즈 덴시티에다 벨로시티 블러를 주면은 벨로시티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볼륨 자체를 좀 길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치 모션 블러가 걸린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벨로시티 블러가. 자, 그래서 이런 걸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렌더링을 해도 그렇게 해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제 모션 블러 걸린 것처럼 값이 너무 센 것 같으면 좀 줄여주면 되고요. 셔터 값을요. 네. 지금 뭐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자 잠깐 스톱. 자, 플루이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네, 모션 블러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아예 파티클 여기서 이거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압축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 플립 단계에서요. 우리가 드랍플랫 어트리뷰트를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그냥 딜리트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잠깐 스톱했죠. 자, 딜리트 이렇게 해서 그냥 포인트를 뭘 이렇게 하이드 오브젝트 뭐라고 있는 거야? 자, 드랍플랫이 0보다 큰 애들은 다 지워라. 이렇게 해주면
애초에 파티클 단계에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메쉬를 만들면은 예, 당연히 메쉬 자체가 아까보다 아까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지워질 거예요. 근데 드랍플렛의 용도가 사실 저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쉬 자체도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륨에 모션 블러 적용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요 메쉬에도 샘플링에 벨로시티 블러 적용이 돼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어도 당연히 벨로시티 블러를 써도 되고요. 이 상어는 어차피 트랜스폼이나 이걸로 움직인 거니까 그냥 지오메트리 블러로 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만약에 벨로시티 블러로 하고 싶다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다가 트레일 로드를 달아서 V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트레일 로드를 달아서 컴퓨터 벨로시티의 포워드 디퍼런스. 보통 V는 앞으로 얼마나 갈 건지의 영향이니까 이게 정확하겠죠. 그리고 얘도 벨로시티 블러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아웃로드에 가서 만트라에서 이제 렌더링 얼로우 모션 블러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자, 그리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은 제대로 렌더링을 그냥 자, 렌더링을 이렇게 해보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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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이제 렌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볼륨은 이거보다 조금 P스케일, 아까 우리 양이 너무 적어 보여서 P스케일, 커버리지 막 이런 거 올려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이거보다 양을 훨씬 많이 해서 걸어야 되겠지. 지금 화이트토가 100만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1000만 이상은 올라가야 뽀송뽀송한 이런 느낌으로 시뮬레이션이 렌더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막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렌더링까지 가는지를 좀 봤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미스트랑 스프레이를 이렇게 섞어서 어트리뷰트로 구별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PBF 스터프니스 값을 뭐 0, 1 이럴 게 아니라 스프레이들을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걸고 그 다음에 안 뭉치게 속도, 바람 영향 받게 뭐 노이즈 주고 뭐 뎁스 센서 올리고 이래서 그냥 미스트만 따로 걸고 안 그래도 양이 적은데 그 양 적은 걸 반으로 갈라서 이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일은 또 뭐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연장 어떻게 할 거냐, 네. 뒤에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 이거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플랫 탱크가 아니라 오션이 적용된 오션 탱크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